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부터 보겠습니다. 거의 여러분 실기 이론에서는 나올 수 있는 뭐 이게 무형자산인지 아닌지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어렵게 나오면 뭐 식별 요건 정도 받으시면 되겠네요. 취득원가를 어떻게 계산할래? 무형자산하고 똑같아요.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밖에서 돈 주고 사오면 구입가격에다가 이 자산을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를 다 더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매입 할인이나 사오는 과정에서 매입 할인이 생기면 빼란 얘기고, 뭐 리베이트가 있으면 빼고, 근데 저것을 사오는 과정에서 뭐 수입 관세나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포함시키고,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자, 사례 볼게요. 최발명 씨로부터 특허권을 10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해 옵니다. 자, 현금 주고요. 현금 100만 원. 특허권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름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100만 원. 그런데 특허권을 등록을 하는데 5만 원 현금이 별도로 나갑니다.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죠. 그러니까 현금은 105만 원, 특허권도 105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용 5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갑니다. 현금 50만 원. 단서를 붙여줘야 되겠죠. 이게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했으면 자산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경상연구개발비라는 비용 처리하시고, 이게 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 또는 완성한 이후의 지출.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용 처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유형자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돈을 썼는데, 무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돈을 썼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고, 지출된 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별로 중요한 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각 볼게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고요.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상각이라고 합니다. 별 큰 의미는 없는데 영어 원문에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무형자산 감가상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섞어서 쓰네요.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해서 장부 금액을 줄여줘야 됩니다. 아까 봤듯이 무형자산의 가치가 영원한 건 아니잖아. 응? 예전에 막 그냥 나이키 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죽을 못 썼는데 잘 안 신잖아 이제. 응? 그래서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 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해야 됩니다. 유형자산하고 마찬가지로. 자, 무형자산의 상각은 독점적, 객관식이 잘 나오네요.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빼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20년 넘쳐서 상각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상각은 그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감가상각은, 상각은 어떻게 할 거냐?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유형자산 편에서 배웠던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다 쓸 수 있어요.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쓰세요.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객관식에.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유형자산처럼 합리적인 방법을 쓰면 돼요. 근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그때 정액법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내용 연수는 특별하지 않은 한 20년을 초과할 수 없구나 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자산의 내용 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 자산의 예상 처분 대가, 팔 거라고 생각되는 금액에서 파는 데 들어간 돈을 뺀 거, 유형자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드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가 아니에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경제적 내용 연수가 보다 짧은 상각 기간을 정해요. 자, 이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가 10년짜리예요. 근데 이거를 짧게 5년이라고 해. 5년만 상각을 해.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누군가가 이걸 사기로 돼 있다. 또는 팔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때는 잔존 가치를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네요. 읽어볼게요. 내용 연수보다 짧은 상각 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 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돼 있거나 누가 사주기로 돼 있대. 그 자산에 대한 거래 시장이 존재해서 상각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 가치가 거래 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 가치를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구체적인 얘기는 몰라도 되고요.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이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없는 건 아니다. 객관식을 대비해서 그다음에 상각 방법은 정액법, 종료법 다 쓸 수 있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정액법을 쓰세요. 그리고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내용 연수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법, 간접법. 자, 이제 개발비라고 100원 이렇게 자산을 취득했으면 상각을 하는데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그래가지고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 하잖아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이게 간접법이에요. 그러니까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감가상각비처럼 대변에 무형자산 상각 누계. 그럼 이 자산 밑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를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직접법이 있어요. 유형자산에서 인정하지 않죠? 직접법은 그냥 개발비를 바로 빼세요. 이렇게 20.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비용 처리하시고 이렇게. 이게 직접법이에요. 유형자산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것도 써도 되고 이것도 써도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 방법을 다 쓰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상 요거를 좀 만들려면 요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써야 되니까 인정은 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합니다. 간접법을 써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내용이 좀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게 좀 있죠. X1년도 개발비. 자주 설명이 돼 있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 거니까. 자, 이 개발비는 내용 연수가 5년이래요. 그리고 잔존 가치는 없어.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1년도 말에 상각을 하겠죠. 무형자산 상각비 200원이겠죠? 200원. 그 다음에 개발비를 빼요. 200원.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형자산인 개발비가 1000 이렇게 잡혀 있다가 X1년도에 자, 이제 무형자산인데 올해 감가상각을 하세요. 상각을 하세요. 그러면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 없으니까 5분의 1로 나누면 200이잖아요. 이거 금방 알지. 요 금액은. 자, 그런데 해가 바뀌어요. 그럼 이제 요 그림이 이게 직접 상각을 당했기 때문에 200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개발비가 윗줄에 올릴게요. 그림을. X2년도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개발비가 갑자기 800으로 줄어듭니다. 그러겠죠? 직접 상각을 했으니까. 그럼 2년도에 상각비를 계산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2년도에도 그냥 당연히 200 아니야? 맞지? 3년도에 이제 가봅니다. 또 저기서 200을 줄였기 때문에 3년도는 600이 되고요. 4년도에는 또 200을 줄였으니까 400이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기를 알려주면은 자, 올해 개발비가 생겼고요. 1000원짜리고요.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 해서 이렇게 금방 구해요. 근데 여기를 물어보지 않고요. 이걸 싹 다 지워. 방금 상황 봤죠? 여기는 물어봐. 개발비. 지금 재무상태표상에 개발비가 이만큼 있는데 X3년 12월 31일에 무형자산 상각비, 개발비, 상각해야 될 금액을 물어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개발비가 언제 생겼는지 알려줘야 되겠죠. 이 개발비는 X1년에 생겼고요. 요 최초의 취득 원가는 안 가르쳐줘. 가르쳐주면. 그럼 나누기 5 하면 돼버리잖아. 안 가르쳐주고 1년도 말에 한번 상각을 했고요. 2년도 말에도 상각을 한번 하고 지금 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아까처럼 스토리를 다 보면 1000이고 800이고 600이니까 200인지 금방 알지. 근데 이렇게 알려주면 여기 다 자르고 알려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원 위치에 원래 이게 1000원이었다는 걸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5년 이렇게 하려면 이거 어떻게 알아내겠어? 1000이라는 거를? 아주 똑똑하면 어떻게 알아내겠네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게 남아있는 금액이 이거죠. 직접 상각 당하고. 근데 내용 연수 몇 년 남았어요? 3년, 4년, 5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3년 남았잖아요. 나누기 3해요. 200이야. 200. 이렇게 구하면 돼요. 예? 직접 상각 당하고 남은 이 금액을 남은 내용 연수로 나누면 돼. 그럼 이게 4년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4년도에 개발비가 아까 400 남았잖아요. 연년도에는 어떻게 하겠어? 남은 연도가 4년, 5년이잖아. 나누기 2 하면 돼. 200이잖아. 이렇게. 여기 2년도면. 2년도에 아까 800 있었죠? 몇 년 남았는데? 4년 남았잖아. 200. 이렇게 간편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은 연수로 그냥 나눠버리면 돼요. 최초의 취득원가를 만들어서 내용 연수 5년을 나누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 여기가 이 상황인데 여기를 나누기 5로 한다고? 말도 안 되죠. 종이 있을 때 5년인 거지. 여섯 번째는 기말에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하고 직접 상각하신대요. 개발비를 직접 줄이라는 얘기겠죠. 개발비 없애버리고 300. 그 다음에 특허권 없애버리고 200. 묶어서 무형자산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7번 12월 31일 현재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의 전기말 상각 후의 미상각 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내용연수 5년짜리고 18년 1월에 구입한 거예요. 19년도에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계산하십시오. 자, 이게 원래 얼마짜리인데 나누기 5년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직접 상각을 당한 거죠. 이 숫자를 알려주면 금방 나누기 5 하면 되는데 이 숫자는 한번 직접 상각을 당하고 난 금액이니까 2,400만 원을 지금 남아있는 내용 연수로 나눠봐요. 이렇게. 그러면 600만 원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제일 꼭대기 이게 뭐였다는 얘기야. 3천만 원인데 나누기 5에서 600만 원을 상각을 하고 3천을 직접 600을 상각해서 2,400이 남았으니까 미상각 잔액을 남은 내용 연수로 그냥 나눠버리면 매년 동일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1일자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600 대변에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죠. 직접 상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회계 처리만 아시면 되고 금액만 계산하시면 되고 이것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처럼 여기서 직접 분개하는 게 아니라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에서 숫자만 집어넣으시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네요.